집을 맡기고 샌앤토니오 도시 구경에 나섭니다. 남서부 지방에는 샌, 산타로 시작되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성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오랜 기간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던 이곳 주들은 아직도 곳곳에 스페인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한국어로 성자 안토니오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신대륙의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선교와 교육을 내세웁니다. 이 도시 곳곳에는 아직까지 그때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들을 보기 위해 가장 남쪽에 있는 성당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곳부터 차례로 보고 리버워크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알러모까지 가보는 일정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성당을 중심으로 성벽을 만들고 건물과 집을 지어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요새 같기도 하고요. 봉건시대 영주들의 영지를 재현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당시 건물의 터와 기록들을 관람했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을 한 종교인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종과 교육을 통해서 천천히 본인들의 문화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들만의 식민지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아치형으로 장식된 입구의 모양이 특이하고 예쁩니다. 앞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혼잡하고요. 성당은 여전히 이용되고 있어서 내부가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하얀색이 인상적인 성당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기념품점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기념품점도 종교 관련 물품만 판매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성벽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파란색 하늘 아래에 있는 하얀색의 고풍스러운 건물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네 개의 유적지 중 가장 크고 볼 것이 많은 장소입니다. 당시 원주민들이 생활하던 공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과 밖에서 사용하던 화덕입니다. 내부는 칸칸이 나뉘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공간이 작습니다. 방으로 사용했던 곳과 옆에는 벽난로가 있던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방은 아마도 초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밖을 보면서
감시할 수도 있고요. 총을 내어서 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직자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도 함께 파견했습니다. 이 성당은 아름답게 조각된 외벽 석조물이 유명합니다. 마치 작은 유럽 마을에 온 듯한 고풍스러운 벽을 지나 아치형의 터널을 지나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도 기존에 봤던 두 곳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돔 형식의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요. 앞은 황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성당 정문의 외벽은 아름다운 석조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조각되어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으로 나 있는 창도 외벽이 멋지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진만 찍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멋진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반드시 한 곳만 가셔야 한다면 이곳으로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성당은 다른 건물 없이 성당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복원 작업 없이 200여 년 전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선 성당들에 비해서는 다소 소박하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안에 있는 벽화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세월이 너무 흘러 많이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리버워크 근처에 주차를 하고 알라모를 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멋진 조형물과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밀랍 인형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생뚱맞고 재미있어서 몇 컷 찍었습니다. 텍사스가 독립을 위해 멕시코와 전쟁을 할 당시에 180여 명의 의용군들은 1000명이 넘는 멕시코 군대와 싸워 이곳에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후 텍사스는 전쟁에 이기면서 멕시코로부터 독립합니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는 미국인들에게 이곳은 영원히 추앙받는 장소이며 미국의 모든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주변이 온통 공사 중이어서 정신이 없고 복잡했습니다. 비지터 센터에 가서 무료표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표를 구입을 해야 하고요. 건물 외벽과 뒤의 정원만 보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라도 비지터 센터에 들려서 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자원봉사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그날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원 뒤에는 텍사스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판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본 성당과 알라모까지 연결하면서 이 주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역사와 함께 해온 6개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유적지 방문을 마치고 이 도시의 자랑 리버워크로 내려갑니다. 사진에서 보면 화려한 조명이 예뻤는데요. 평일이어서인지 거리가 한산합니다. 물을 따라 걸으면서 옆으로 연결된 식당과 호텔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고풍스러운 아치형의 다리를 넘어가면 건너편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물가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앉아서 분위기 있게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막상 음식이 나오니 물 오리대가 다가와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역시 사진과 현실은 차이가 납니다. 주변의 건물이 고풍스럽습니다. 예쁜 지붕이 있어서 열심히 걸어와 봤는데 아래를 보니 카지노 건물이네요. 관광객을 위한 배도 다니고 청소를 하기 위한 배도 다닙니다. 리버워크라는 곳이 생각보다 넓어서 처음에 당황했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은 리버센터 근처에서 시작을 하시면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히 오느라 아무 정보 없이 2주를 머물게 된 메디나 레이크 다우전 트레일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지도를 보면 캠핑장 뒤로 호수가 보이고요. 구글에 찾아봐도 텍사스에 있는 저수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캠핑장에 도착을 해보면 호수가 모두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아래에 나무 무성한 곳이 몇 년 전까지는 물고기가 놀던 호수였습니다. 강수량이 계속 줄어서 호수 관련 모든 공원과 놀이는 폐쇄되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연결된 보트를 내리는 곳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호수에서 낚시해온 고기를 손질했던 곳이 있습니다. 역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온통 조개 껍데기여서 이곳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지금은 잡초만 무성해서 물고기가 놀던 곳은 이곳에 오는 개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넓은 캠핑장에 빈 사이트도 많이 있고요. 화장실이나 놀이터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도 모두 없어져서 마트를 가려면 최소 30분 이상을 운전을 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일까요? 사슴의 무리가 한가롭게 사이트 이곳저곳을 하루 종일 산책하고 다닙니다. 말로만 듣던 기후변화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3% 덕분에 잡초라도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사막화가 진행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떠나는 날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산책을 합니다. 우리 생전에 여길 다시 와서 여기 물이 찬 걸 볼 수 있을까? 힘들겠지? 이 동네에 비가 많이 오면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다 찰 정도면야 한 달 내내 비가 와야겠다.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라네. 2015년, 어. 2019년. 그때 사진 보니까 물도 되게 맑고 좋더라.